이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천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화주의로 가는 논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미주 지역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제의 공화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국내에서는 그건 주장을 못해요. 황제가 있는, 그럼 황제가 있는 데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로 가려면은 되게 입헌군 주제로 가요. 그런데 미주 지역에 있는 이른바 미주 동포들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웠던 거죠.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들의 이른바 미주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유일한의 연설 속에서 민주공화정이 천명되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낸 후원금,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선뜻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재정을 가장 크게 담당한 것이 미주 한인들이었습니다. 유일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기부는 액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미주 동포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독립의 의연금을 모으고 이 의연금을 임시정부에다가 송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채권의 형태로서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실상 운영자금으로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의 그러한 자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나마 모양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던 그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한인 소년병 학교, 미주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군사학교였습니다. 이때 유일한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의 유일한 박사는 본인의 독립운동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미국 LA에서 50km 아름다운 해안 도시, 여기에 산타 카탈리나 섬이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외부와 차단된 지형이 특징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1945년 산타 카타리나 섬에서는 미국 국가전략정보국의 특수공작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수공작원들은 모두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당시 역사적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전략정보국 OSS는 조선 침투를 통한 대일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산타 카탈리나 섬은 최적의 장소였죠. This is where the U.S. Maritime Service would have been training during World War II. And then also Two Harbors, which is this other smaller spot on the island there where it comes together and almost looks like it's going to split. That's where the U.S. Coast Guard was training. But the OSS was really secretively on the island, so both parties, neither of them knew that anyone was here doing anything else. 한국 침투 작전, 이른바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무전, 낙하산 훈련, 사격, 파괴 등 강도 높은 특공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공대원들과 조직의 실체는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OSS 넵코 프로젝트의 극비 문서, 서울 침투를 책임진 조장 50세의 한국인 암호명 A는 바로 유일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독립운동은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945년 두 개의 한반도 침투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넵코 프로젝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이 참여한 독수리 작전이었죠. 한반도 침투 작전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덜 두고 자기의 생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태평양 전쟁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가 조국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정말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전쟁에 참여해 나가는, 그게 이제 한쪽에 있어서는 중국 지역, 하나는 미국에 있는 그 청년들의 훈련, OSS와의 연관운동,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루고 싶다. 유일한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Specifically, Korean Americans, they were training to maybe be put behind enemy, dropped behind enemy lines. They would supply them with these little guns. The package is only like this big. This is a little OSS Korean sub. So this was kind of what they were testing, to have a few of the agents in. So that was their whole thing, was being secretive, clandestine, all these operations trying to get in. 하지만 일본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한반도 침투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패망했습니다. (1945년 8월 25일) 마침내 한국은 해방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1995년 한국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사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24년 후였습니다. 9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던 조선 소녀는 31살에 다시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근소한 자만으로 미국에서 대성공, 식료품 성사 시작해 수백만 원의 큰 회사를 이룬 유일한 시. 이게 그때 신문이구만. 20년 교육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거구만. 당시 유일한은 이미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숙주나물 통조림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해서 독립한 나라라면 뭐가 가능해. 근데 일제히 취하라는 말이야.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조선인대 질병치를 위한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뭐 다 발랐지. 그래. 그러면 무조건 여기 거예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멀리 발랐어. 예. 사실 그 치아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참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본 의료계가 우리보다 물론 저 신의학에서도 앞서갔지만 그러나 이 한국 거정, 우리 거정을 이렇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거기에 이게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장사만 하는 사업봉을 좀 달리 봤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에서 기업가로. 하지만 유일한 박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유일한 박사는 자식이 아닌 회사 임원에게 사장직을 물려줍니다. 유일한 탁월한 경영으로 국내 1위 제약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능률화의 실익에 따라 이미 유한양행 등에서는 IBM 전자계산기 등을 설치, 기업의 성과 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Initially, my grandfather allowed a nephew of his to enter the company and even my father to enter the company. My father did have some successes at Yuhan. He brought in the first mainframe computer. He started Yuhan Kimberly. He wasn't the human being that my grandfather thought should be at the head of the company. Maybe he was too aggressive. Maybe he was not able to get along in the culture. 1969년 주주총회. 유일한 박사는 공채 사원 출신의 임원에게 모든 경영권을 인계합니다. 아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선택한 것이죠. My grandfather valued working hard to achieve success. He did not respect jumping to success. 그로부터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 정신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원들의 정기조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2, 4분기 정례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국 선열 및 고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회사의 일상적인 직원 조회인데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 유한의 정신과 신조.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각자와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독립운동과 애국 국가에 도움이 되자는 구호가 인상적입니다. 유일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도 유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창의와 열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제2의 유일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7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유일한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귀한 걸음 해주신 이순재 단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사실 유한양은 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회사가 돼가지고 저 회사가 아주 괜찮은 회사다. 또 저 회사에 들어가면 괜찮은 직원이 된다 하는 걸 젊었을 때 느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정리가 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가 제자리 잡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탈세입니다. 그 당시는 뭐 전산화도 없으니까 지역의 세무사 정황만 짜면 그게 좀 가능했어요. 뒷돈 집어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매점 매기사는 관계가 있습니다. 적게 사서 쌓아놨다가 성수기에 2, 3배씩 수익을 올려가지고 내보내는 방식.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양의 꿋꿋하게 우리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서 올바른 기업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도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윤리경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유일한 박사의 사진이 걸린 곳. 자, 와서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이번에 뵙겠습니다. 저희 유일한 박사님 좀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듣고 예, 좋은 얘기 좀 듣고 78년도에 입사했거든요. 78년도에? 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선배님들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1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입사했어요. 글쎄, 그래요. 1969년 유일한 박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약 50년이 전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보면은 26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93년이 되었거든요. 7년만 있으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당신이 돌아가시고 지금 48년이 됐는데 이제 거의 반세기지 않습니까? 근데도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일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유일한 박사님 덕분으로 참 그래도 신뢰가 있는 기업이다 하는 평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예. 누구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맡아 발전시켜야 한다.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은 지금의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좋아하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한양행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래서 그럼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양행 하면 좋은 기업,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게 한양행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철학이 직원이 주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 하나하나가 사장인 거예요.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세, 3세 경영으로 세습을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직원 누구나 하나하나가 한 번쯤은 이제 사장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회사의 주인의식을 더 키울 수 있는,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이곳 직원들에게 회사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입니다.